올해는 최악의 기상재앙이 발생하는 해인 것 같습니다. 최장의 장마, 또 역대급의 호우가 이로 인해서 발생을 했고요. 또 연이어 3개의 태풍이 한반도로 북상하면서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을 했었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기상재앙에 신음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극권, 또 유럽의 역대급 폭염, 미국의 초강력 토네이도, 슈퍼 허리케인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기상재앙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북극 빙하가 많이 녹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북극 빙하가 녹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도 보면은 지구 얼음이 사라지고 있다, 녹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구의 얼음이 예. 정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1994년부터 전 지구에서 사라진 얼음이 28조 톤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학술지죠 지구빈곤연구 2020년에 8월에 발표가 됐는데요. 예. 영국 리츠 대학 등의 공동 연구진이 1994년부터 남극과 북극 지역뿐만 아니라 그린란드, 안데스 산맥, 로키 산맥, 히말라야 산맥 이런 얼음을 모두 포함을 해서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1994년부터 2017년 사이 불과 23년 동안 지구 전역에서 녹아내린 얼음의 양이 무려 28조 톤에 달하더라는 겁니다. 와, 28조 톤이 뭐 상상할 수 없는 양인 것 같은데 이 어마어마한 얼음이 녹아내린 게 결국에는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연구팀 이전 연구와는 좀 마찬가지로 지구온난화는 기온 상승이 가장 큰 원인으로 밝혀내었어요. 특히 극지방의 온도 상승이 아주 빨리 진행됐고 예. 또 기온 상승으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도 가세를 하면서 엄청난 얼음이 사라졌다는 거죠. 연구진은 얼음이 녹게 되면 지구온난화가 더 증폭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얼음이나 눈은 태양의 복사를 우주로 반사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얼음이 녹으면 그 아래 토양이나 바다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을 그대로 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더 심각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을 하고 더 많은 얼음이 사라지는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예. 물론 이제 전 지구의 얼음이 사라지게 되면 대단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당장 북극 얼음이 녹는 게 이제 더 큰 영향을 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는 게 북극 얼음이죠. 문제가 예. 되는 것이. 앞으로 15년 후에는 북극의 빙하가 다 녹아버립니다. 영국의 남극자연 환경연구소가 2020년 8월 과학저널 네이처 기후변화에 게재한 논문 내용인데요. 자, 그런데 말이죠. 북극 빙하가 사라지면 최악의 기상재난이 발생을 하는데 당장 올여름의 최악의 장마 이것도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발생한 기상재난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기상이변은 똑같은 형태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여름에는 긴 장마로 영향을 주었다면 겨울엔 예를 들어서 혹한으로 또 봄에는 아주 기록적인 미세먼지로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년 여름에는 역대급 폭염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상기후가 앞으로 일상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기후학자는 뉴 노멀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이게 뭐냐면 새로운 보통으로 이상기후가 일상화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뉴 노멀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북극 빙하가 이 상태로 계속 녹게 되면 내년에는 엄청난 폭염이 혹은 올해와 같은 장마가 계속 뭐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북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중위도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기온이 낮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북극의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는 것이 제트기류입니다. 제트기류는 북극 지역의 기온과 그 남쪽 지역의 기온 차이가 크면 클수록 강해져요. 예. 그래서 원형에 가깝게 북극 지역을 휘돕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한랭 공기가 중위도 내려오는 것을 막습니다. 예. 그런데 지구온난화로 해서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북극 지역의 기온이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중위도 지역과의 온도 차이가 줄어들어요. 그럼 제트기류가 약해지죠. 그럼 제트기류가 그 원형으로 도는 것이 아닌 이제 남쪽으로 길게 뱀처럼 사행을 하게 됩니다. 자, 제트기류가 약해지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남쪽으로 길게 뱀처럼 예. 내려오면서 사행을 하게 되고요. 사행을 하게 되면서 뱀처럼 사행하면서 내려오는 한기들은 이 제트기류가 또 잘 흘러가지 못하도록 정체를 해요. 그러니까 이 차가운 공기라든가 혹은 뜨거운 공기가 우리나라 근처에 머무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폭염이나 장마는 바로 이런 기압 배치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즉 이 이야기는 이렇게 오랫동안 공기가 머무는 정체 현상이 발생을 하면 폭염 혹은 장마 기간이 매우 길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상공으로 찬 공기가 내려와서 정체를 하면 올여름처럼 장마가 길어지고요.
반대로 따뜻한 공기가 내려오면 우리나라 상공에 폭염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폭염이나 혹한, 장마 등의 이상 기후가 일어나면 오래 머무르는 이런 현상들이 최근 들어서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걱정인 것이죠. 한마디로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해준 그 제트 기류가 이게 약해지고 북극 쪽에서 기온이 올라가니까 우리나라로 내려와서 극단적인 기후 변화를 주는 건데, 그럼 이제 북극 고온 현상이 안 발생해야 되는데 발생하는 거잖아요. 원인은 뭡니까? 일단 지금 보면은 지구에서 기온 상승이 가장 빠른 곳이 북극 지역입니다. 예. 북극이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더 빨리 상승하는 이유는 얼음 때문이에요. 자, 기온이 상승해서 얼음이 녹으면 햇볕을 더 많이 흡수를 해요. 그래서 기온이 올라갑니다. 자, 이 이야기는 북극의 얼음은 흰색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양빛을 반사해요. 그대로. 이 알베도, 저희들은 이제 알베도가 높다고 말하는 건데. 그런데 얼음이 녹아버리면 북극해나 그린란드 등 바다나 육지가 드러나는데, 특히 북극의 바닷물은 태양빛을 그대로 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얼음은 반사를 해버리는데 바닷물을 그대로 흡수를 하다 보니까 북극 지역의 기온은 더 많이 오르게 되고 또 빙산은 더 빨리 녹게 되는 거죠. 원래 여름에는 북극 기온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얼음을 녹이는데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시베리아 대형 산불, 또 이상고온으로 8년, 8만 년. 이제 기후학자들이 시뮬레이션을 보니까 8만 년에 한 번 나타날 이상고온이 올해 나타났답니다. 이렇게 얼음이 너무나 많이 녹아서 9월 15일 기준으로 북극에 남아있는 빙하 면적이 46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많이 녹았고요. 작년 빙하 민적의 85%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기후학자들은 이런 현상은 역사상 처음 일어나는 현상으로 지구에 정말 무서운 일이 생기고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구온난화가 이렇게 계속 가속화가 되면 이러한 기상 재앙들이 더 많이 더 자주 발생하게 된다, 이런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까요? 네네. 일단 올해 우리나라 긴 장마와 엄청난 호우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여기다 9호 태풍 마이삭, 10호 태풍 하이선이 우리나라 경도선을 따로 그대로 북진해 갔거든요. 전 뭐 이거 처음 보는, 또 실제 역사상으로도 처음 있는 이례적인 현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물론 북한까지 아주 큰 경제적인 타격을 받게 된 건데요. 세계자연기금이 한국 같은 경우 앞으로 30년 동안 매년 약 12조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까지 발생한 장마나 태풍 피해보다 3배 이상 많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자, 이산화탄소 농도를 상승을 갖다 저지하기 위한 노력, 정말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게요. 북극 빙하가 녹게 되면 발생하는 기상 재앙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눠봤고요. K외도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